안녕하세요. 원탑 속독의 김선생입니다. 자, 찌국의 수능국어 만점 도전기. 오늘은 통일신라 시대의 향가 들어가 볼게요. 이제 순서는 향가의 개념, 그 다음에 작품은 이제 서동요, 처용가, 원앙생가, 제망매가, 창기파랑가, 안빈가 이렇게 되는데 이제 먼저 향가 개념부터 정리할게요. 자, 이제 향가는 주로 통일신라 시대에 불린 노래인데요. 자, 우리 이제 고전 시간에 문학사별로 정리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럼 향가가 무엇인가 볼게요. 향가는 이제 신라가요로서 우리 시대의 문자 어떤 향찰로 표기된 노래다. 그럼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자, 향찰이 뭐냐? 그 당시엔 우리말을 표기할 방법이 없어서 한자를 빌렸었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제 태용이란 이름의 친구가 있어요. 그럼 이름이 어떻게 돼? 한자로 클태자에 고뭉자면은 태웅 이렇게 읽는 건 음독이 되는 거고요. 큰 곰 이렇게 읽으면 뜻중심으로 읽으면 훈독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말이 있었는데 우리말 표기할 방법이 없어서 한자의 음과 뜻을 같이 빌려서 표기했는데 이걸 향찰이라 얘기하고요. 향찰로 표기된 노래가 바로 뭐가 된다? 향가가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문에 보면은 한자가 옆에 있고 우리말 해설이 있는데 이제 이걸 보면 대체로 향가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향가는 이제 보면은 보통 이제 4구체, 8구체, 그다음에 10구체 이렇게 있는데 구라는 건 행에 해당되는 거예요. 행. 그러니까 이제 4줄, 8줄, 10줄 이렇게 됐는데 당연히 단순한 거에서 복잡한 걸로 이렇게 발전해 갔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4구체는 4줄, 8구체, 8줄, 10구체, 10줄인데 10구체 한가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체 한가를 가장 정제된 형식이라는데 완성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근데 19체 한가 이제 9번째 줄에 감탄사가 들어가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제 그거 알고 가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요렇게 이제 지은이 작자층이 중요한데 이 사람들 이름을 알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 우리가 이제 보통 향가의 작자층은 누구일까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고 갈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작자층을 알면 주제가 쉽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럼 무지한 농민이 불렀을까 아니면 식자층이 불렀을까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 식자층 한자를 쓸 줄 알고 시를 쓸 수 있으니까 그럼 배움이 있는 식자층이 되겠죠. 당시의 식자층은 귀족층인데 그 당시에 귀족은 통일신라 시대의 귀족은 주로 승려랑 화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향가의 주제는 당연히 이제 승려가 불렀으니까 불교적인 색채가 강하고요. 화랑이 불렀으니까 화랑에 대한 이야기겠죠. 반드시 이걸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서동요는 되게 단순한 노래고 그다음에 주로 많이 나는 게 모죽지랑가, 처용가, 그다음에 제망매가, 안민가, 창기파랑가인데 이제 주로 내신이나 수능에서 많이 나는 요건 세 작품이 제일 중요하겠죠. 19체 한가. 근데 요거는 이제 스님이 불렀으니까 불교적 색채가 있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기파랑이나 화랑에 대해서 찬양하는 거니까 벌써 어떻게 돼? 화랑에 대한 예창이 나오는 거고요. 자, 이제 안민가는 좀 유일하게 유교적인 노래인데 요거만 그러니까 향가가 보통 대부분 다 불교적 색채가 강한데 유일하게 유교적 색채가 있는 거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고. 자, 오늘 정리는 요거 중심으로 정리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첫 번째 서동요인데 이제 이게 배경사를 좀 이해하는 게 이해하는데 빠르겠죠. 그죠? 이제 서동이라는 나이가 이제 과부인 어머니의 연못의 용사에 태어났는데 말을 키워서 팔아서 서동이라고 불렀고 그 당시에 선화공주가 아름답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그래서 서동이 어떻게 돼? 아이들로 하여금 동네 아이들로 하여금 어떻게 돼? 이 노래를 서동이라는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는 거예요. 선화공주가 서동이랑 바람났네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이제 온 노래 나라에 퍼지니까 왕이 결국 어떻게 공주를 기양을 보냈고 서동이 이제 그걸 기회로 이용해서 어떻게 아내로 맞이했고 그다음에 나중에 왕이 되었다. 이제 그런데 실제 선화공주가 서동이랑 어떻게 돼? 바람이 났는가 안 나요? 안 났겠죠. 근데 남을 모함하는 말을 참소라고 얘기하고 참소, 남을 모함하는 노래를 참요인데 이게 참요적 성격이 있다라고 알고 가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선화공주님은 남그지 얼러두고 그럼 맞둥바울 서동이를 밤에 몰래 안고 간다. 그럼 이제 내용은 별거 없어요. 선화공주님은 남 모르게 얼다가 정을 통하다 시집가다 이런 의미죠. 그죠? 맞둥바울 서동이를 밤에 몰래 안고 갑니다. 그럼 선화공주가 서동이랑 바람났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 보면은 내용 정리 보시면은 이제 이건 핵심 정리고요. 비유적 표현 특별하게 없고 이렇게 이제 모르는 단어 뜻은 여러분 스스로 정리했는데 남 모르게 그다음에 얼어 정을 통하다 혼인하다 방은 사람이라는 뜻이다 몰이 몰래 그럼 선화공주가 어떻게 돼 서동이랑 밤에 사랑을 한대요. 그리고 어떻게 이제 비행을 밤에 돌아다니는 걸 비행이라고 하죠. 그죠? 이제 비행을 풍자하는데 참여적 성격이 있다. 그다음에 이제 사구체한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건 내용이 어려운 건 없고요. 자, 이제 그다음 거 가볼게요.
이제 처형가죠. 이건 이제 처형가는 역신이 침범을 역시 이제 귀신인데 이것도 이제 배경설 한번 보면은 처형이 밖에 나갔다 돌아와 보니 아내에게 역신이 침범해 있었다. 그래서 그 처형이 이 노래를 불러서 어떻게 역신을 감복시켜서 물러나겠다는 얘기인데 자 이제 보세요. 대부분 남자들이 아내가 어떤 남자랑 바람이 났다 이러면 어떻게 돼? 보통 우리는 화를 내거나 막 그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여기서 처형은 밤에 이제 내가 나갔다 들어왔는데 아내가 어떻게 돼? 지금 역신이 침범해서 아내랑 자고 있어. 근데 오히려 처형이 어떻게 돼? 포용적인 태도를 취해갖고 역신이 감복을 해갖고 감동을 해갖고 물러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귀신을 쫓는 노래가 된 건데 자 시불 발기달에 밤들이 논이다가 들어서 자리 보곤 가라리가 내 이어로구나. 가라리가 어떻게 달이에요, 그지? 둘은 내게 했고 둘은 누구의 것인가? 본디 내의 것이면 빼앗긴 걸 어찌하리까 이런 의미인데 자, 시불이 어떻게 돼? 이제 서울이죠. 밝기 그럼 어떻게 밝은 달 아래 밤들이 밤늦게 놀다가 들어와 자리를 보니 가랑이 우리 다리를 어떻게 가랑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가랑이가 넷이구나. 그럼 이부자리 아래 보니까 다리가 네 개란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돼? 둘은 아내의 것이니까 내 것이지. 그죠? 아내니까 둘은 누구의 것인가? 그럼 역시 내 것이겠죠. 그죠? 본래 내 것이지만 아내의 다리는 본래 내 것이지만 아 빼앗긴 걸 어찌하리까? 그럼 여기서 역신이 침범을 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둘은 누구의 것인가 해서 의문을 제기했고 그래서 그 처형이 나중에는 빼앗긴 걸 어찌하리까? 그러면 체념하면서 관용적인 태도를 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처형의 포용적 태도가 주제가 되는 건데 자 단어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 이제 정리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내용은 그게 이게 중요한 거죠. 이제 주술적 무가 원락 발생은 불교적으로 했는데 그 누가 이제 이거를 귀신을 쫓는 노래가 되니까 그 무속인들이 계승해서 불렀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이제 아내를 침범한 역신을 물러나게 했다 이렇게 되고 이제 팔구체한가의 특징이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그 다음은 원앙생가인데 이거는 그냥 이제 조금 여러분 이제 그 문제 있기 때문에 알고 가시라고 해주는 것들인데 그렇게 자주 나거나 이러진 않아요. 근데 이제 한번 정리해 줄게요. 그 달이 보통 불교에서는 그 저기 서쪽으로 많이 간다고 그러는데 여기 이제 서방 정토가 그 불교에서 이장양 극락세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달님한테 서쪽으로 가면은 부처님한테 나의 소원이 있다고 나를 오래 살게 해달라 아니면 어떻게 나의 소원이 있으니까 그걸 이루어주시라고 기원하는 노래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달하 그럼 달님이시여 그죠? 이제 기원의 대상이자 저 서방 정토의 사자다. 이제 이제 그럼 이제 서방에 서쪽으로 그죠? 서방 정토까지 가시려는가? 무량수불전이 어떻게 돼? 부처님 전에 니꼼다가 살수서서 일러서 어떻게 돼? 아래 주세요 이런 의미지. 이제 달한테 서쪽으로 가시면은 부처님 앞에 어떻게 제 말을 전해 주세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다딤 깊으신 존어회 우러리 자 그럼 어떻게 돼? 자 맹세 깊으신 존이 어떻게 돼? 세존할 때 부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우러러 두 손을 모두와 그죠? 두 손을 이제 모아서 합장하는 거죠, 그죠? 기원할 불교에서 기원할 때 두 손 모아 그렇게 건건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왕생 그러니까 그 오래 살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왕생이 이제 극락 왕생 이런 의미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 오래 살게 해달라고 이제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알아주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 그 서방정토 가서 맹세 깊으신 부처님에게 두 손을 모아 이렇게 왕생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알아주세요. 그럼 극락왕생을 소망하는 거고요. 자, 우리 이제 얘는 몇 구체야? 19체야? 그죠? 사사이네요. 그죠? 19체. 그러니까 마지막 9번째 줄에 감탄사.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제 이 감탄사가 중요한 이유는 뒤에 또 나오겠지만 19창제 한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건 무조건 규칙이에요. 감탄사 쓰는 거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나중에 조선으로 가면 시조 있죠. 시조의 종장의 첫삼자랑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가에서 9번째 줄에 감탄사 쓰는 게 시상을 모아주고 시상을 집약해주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것처럼 어떻게 돼? 하나의 규칙인데 이게 바로 시조의 종장의 첫삼자 쓰는 게 규칙으로 정해진 것이랑 그 전통이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알고 가시면 되고요. 자, 이 몸을 남겨두고 자 48가지 큰 소원을 어떻게 돼 이루실까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여기 보면은 아미타불에 어떻게 돼 자, 벽장비구라 불리던 옛적에 일체의 중생을 구제하게 마음 그 48가지 큰 소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몸을 남겨두고 48가지 큰 소원을 이루실까 그러면 되게 소망 기원이 심화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이제 불교적 노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내용은 확인 다짐 원앙생을 청원한다 청원 찬탄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이제 달이 중요하죠. 이건 달만 어떻게 돼 아시면 되는 건데 기원의 대상이자 시적자가 어떻게 돼 그 연결해 주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 요렇게 단어 뜻은 정리해 주시면 되고
그 불교에서 어떻게 기에서 극락왕생을 원한다. 이렇게 이제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하겠죠. 제명례가. 자, 이거는 월명사라는 스님이 썼는데요. 누이가 죽었어. 근데 누이가 죽었는데 이제 누이를 추모하면서 또 자기의 슬픔을 얘기하는 건데 워낙 유명한 거죠. 이제 빨리빨리 가볼게요. 자, 생사길은 갈림길은 여기에 있는데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러고 어찌 갑니까? 자, 이제 보통 19창가는 사사이야. 4줄, 4줄, 2줄, 1단, 2단, 3단 이런 구조가 되는 거고요. 자,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여기저기 떨어질 잎처럼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을 모르겠구나. 아우 미타차에서 만날라 도닥가 기다리겠노라.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될 건 일단 나가 앞에 나가 있고 뒤에 나가 있는데 같다 다르다 다르다. 앞에 나는 죽은 누이, 뒤에 나는 시적 화자 이렇게 알고 가셔야 되고요. 자, 생사 갈림길은 이승에 있는데 여기서 이제 봐봐요. 이승에 있는데 죽은 자 입장에서 나는 죽은 누이 입장에서 나는 죽는다는 말도 못다 이러고 어찌 갑니까? 그럼 누이가 누이 입장에서 이렇게 어떻게 나는 죽는다를 못다 이러고 갑니까? 누이 입장에서 한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제 여기서는 시적 화자 입장으로 보면은 누이 죽음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슬픔을 느낀다. 자,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질 잎처럼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을 모르구나. 자,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누이를 잎으로 비유한 거거든요. 이제 떨어질 잎처럼이니까 잎이 이제 직유법이 되는 거고. 자, 근데 나라는 잎이 나무까지 한 나무에 나라는 잎이고 누이라는 잎이 있는데 누이라는 잎이 바람에 떨어졌으니까 바람은 당연히 시련이겠죠. 시련. 그 다음에 일찍 떨어졌다 그러면 일찍 죽었다니까 뭐가 이걸 한자로 하면 요절이 된다는 거죠. 일찍 죽었다. 그러니까 자, 이런 바람은 시련이고 그 다음에 떨어질 잎은 죽은 누이. 근데 한 가지는 어떻게 돼? 한 부모에 태어나고 누이가 죽었으니까 가는 곳을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구나. 여기서 중요한 건 요거가 되는 거겠죠. 그럼 이제 혈육 간의 이별리는 어떻게 돼? 충격과 고뇌. 자, 그럼 여기까지는 부정적 상황인데 자, 이제 극보고지에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볼게요. 아, 미타 차례에서 만날라. 이제 19장간이가 감탄사 들어가는 거고요. 그럼 얘는 시상을 모아주고 여기서는 시상의 전환도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전환이라는 거는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반대로 부정이었다가 긍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 미타 차례에서 불교에서 극락세계인데 내가 열심히 스님이니까 열심히 어떻게 돼? 도를 닦다 보면 언젠가 극락세계에서 누이를 만날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무슨 얘기야? 언젠가 누이를 만날 거니까 종교적으로 슬픔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이제 승화라는 거는 날려보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 내가 열심히 어떻게 돼? 그 불교적으로 열심히 도 닦고 있다 보면 언젠가 누이를 만날 거니까 어떻게 슬픔을 날려보니까 극복오지 있는 걸로 봐줘야 되겠죠. 자, 그럼 정리해주면은 자, 이제 이거 중요하죠. 이런 게. 자, 이른 바람, 떨어질 잎 한 가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단어 뜻은 여러분 스스로 정리를 해주면 되는데 자, 이제 누이가 죽었다. 그래서 어떻게 슬프지만 미타차를 만난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결국 종교적 승화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누이 죽음에 대한 어떻게 슬픔과 종교적 승화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9채 한가니까 사사이 구조다. 3단 구성이다. 감탄사가 시상을 집약한다. 그 다음에 이게 시주의 종장의 첫 삼자로 계승이 된다. 이거 알고 가시면 되는 건데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생각해 줘야 되는 것은 이거랑 연결되는 그 다른 작품들이 많이 나오겠죠. 이제 그 시적 대상이 부재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슬픔인데 얘는 극보고지가 있는데 자, 예를 들면은 그 정지용의 유리창이라든가 박목월의 이별가 이런 작품들이 같이 연결되는데 그런 건 알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중요한 작품이고요. 그 다음 거 가볼게요. 자, 찬기파랑가는 기파랑이라는 화랑이 죽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기파랑에 대해서 찬양하면서 추모하는 건데 여기선 이미지를 긍정 부정 나눌 게 아니고 원관념 보조관념으로 나눠주시면 되는데 자, 이제 볼게요. 열침에 나토얀 다리 흰구름조차 떠가는 안디야 이랬죠. 그죠? 그럼 이제 구름장막의 열침에 나토얀이 나타난 다리 이제 달이 이제 여기서는 중요한 건데 기파랑을 상징하는 시어가 달이에요. 달. 그러니까 여기서 달은 광명도 되지만 우러름의 대상. 그러니까 흰 구름이 따라 쫓아가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여기에 달이 있다고 쳐봐요. 동그란 달이 있어. 달이 있는데 거기에 구름이 쫓아간다라는 거는 달은 기파랑을 상징하고 구름은 기파랑을 추종하는 존재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언가 뛰어난 게 있으니까 남들이 추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파랑이 어떻게 달로 표현이 되는 거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묻는 거지. 구름 장막이 얼어젖히니까 달이 나타나는데 흰구름이 쫓아가 떠가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화자가 달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물었더니 자, 그 다음에 이제 달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새파란 나리가 냇가에 그치? 역시 어떻게 돼? 기파랑이 맑고 깨끗한 냇가물은 시냇물은 맑고 깨끗하니까 기파랑이 되게 맑고 깨끗한 모습을 얘기하는 거고요. 기파랑의 모습이 있구나. 일로 날이 저백해가 어떻게 조약돌인데 역시 조약돌은 우리가 둥글둥글하지만 또 어떻게 돼? 한편으로는 단단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
그 사람이 모나지 않고 둥글다라는 거 성격이 원만하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묵직하잖아. 그러니까 성격이 강직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파를 나타내는 시어가 달, 나리, 조약돌 이렇게 가지고 가시면 되는 거고요. 화랑이 지니시던 마삼의 마음의 끝을 쫓고 싶구나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달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19창 가니까 감탄사 있고요. 작까지 높아 설이 못 내릴 화랑이시여 이런 의미가 되는데, 여기도 역시 작까지 역시 어떻게 기파랑의 고결한 절개를 상징하는 거고, 설이 역시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설이가 잣나무까지가 너무 높으면은 설이 따위가 함부로 내릴 수 있어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은 기파랑을 상징하는 시어들을 보는데 이제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주제가 기파람의 공유의 인품에 대해 찬양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쓰인 거는 은유법, 문다법, 대조법, 상징 이런 거 쓰는 얘기인데, 자, 여기 이거부터 정리해 보면은 기파랑은 달인데 이제 달, 조약돌, 넷과 작까지가 되는 거예요. 달의 의미는 이렇게 된다. 냇물의 의미는, 조약돌의 의미는,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마음의 끝도 기파랑을 상징하는 거 볼 수 있고, 작까지 의미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설이만 실현이. 그럼 다음 중 이미지가 다른 하나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5번이 답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알고 가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이제 단어 뜻은 정리해 주시면 되고, 기파랑의 인품을 추구한다. 그 다음에 이제 19창 가다. 달과 화자가 어떻게 돼? 묵구답하는 걸 통해 드러낸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다 은유가 되겠죠. 그죠? 원관념, 보조관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문답법.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대조는 어떻게 돼? 작가지랑 저거 눈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작가지는 초록색인데 그 눈은 하얀색이니까 그 색채 대비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색채 대비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시선의 이동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안민가인데, 이제 이거는 향가에서 유일하게 유교적 색채가 있는 건데, 편안한 한자의 백성민자에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노래. 나라가 잘 안 다스려지니까 충담사라는 사람이 누구를 한테 하는 임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임금한테 간곡하고 곡진하게. 임금은 아버지고 신하는 사랑하실 어머니, 백성을 어린아이가 어린아이라고 하실 때 가정하는 거죠. 백성이 어떻게 돼? 임금을 사랑할 것이다. 그럼 여기도 역시 사사이 구조죠. 네 줄, 네 줄, 두 줄 구조. 자, 임금은 아버지, 신하는 어머니, 백성은 어린아이. 그럼 어떻게 돼? 임금 아버지, 신하 어머니, 백성 어린아이 은유법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가정을 하니까 어떻게 가정법이 되는 거고요. 백성이 임금의 사랑을 알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를 가족주의를 상정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구물다이 살손물생 이을 먹이 다 살아 이딸 바리고 어디 갈 때 할 때 나락 띠니디 알고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구물다이가 꿈을 댄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내가 학교를 간 동생이 느릿느릿 논단 말이야. 그럼 야 꿈을 대지 말고 빨리 와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여기서 어떻게 돼? 꿈을 어떻게 돼? 이제 내가 그 빠리빠리하지 못하다 이런 의미인데 이제 주어진 역과 하루하루 먹고 산다는 거죠. 자, 꿈을 걸으며 살아가는 백성들이 뭐를 임금의 사랑을 먹임으로써 다스려져.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땅을 버리고 어디 갈까? 야, 이 땅 말고 갈 데 없으면 이 나라 잘 다스리는 거야, 못 다스리는 거야? 당연히 잘 다스린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하면은 나라가 잘 유지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어떻게 돼? 일단 또 이렇게 말을 한다면이니까 가정법이 되는 거고, 백성들의 말을 인용했으니까 인용법이 되는 거고요. 자, 근데 여기는 그럼 누구 중심으로? 백성 중심으로 다스리면 나라가 잘 유지된다. 그 다음에 이제 봐봐. 마지막에 어떻게 감탄사 있고, 여기 다이가 죽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자, 군다이, 신다이, 민다이인데,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백성은 백성답게 한다면 나라가 어떻게 태평하게 유지될 것입니다. 그럼 여기 궁극적으로 지향한 건 이거죠. 태평성대, 그죠? 그래서 국태민안이 나라를 어떻게 돼? 편안하게 잘 다스리는 방법인데 각자가 직분에 충실하면 나라가 잘 유지될 것이다. 그럼 전체 정리는 가족주의, 민본주의, 직분 충실하면은 어떻게 돼? 우리나라가 잘 다스리는 태평천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내용 정리하면은 자, 여기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모르는 단어들. 그다음에 이제 가족주의, 민본주의, 직분주의라 나를 잘 다스릴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제 19창과 9번째 줄에 감탄사 있다. 그다음에 은유법 이렇게 쓰였고, 그다음에 가정법은 3구에 하실 때, 7구에 할 때 이렇게 들어가고, 인용법은 이 땅을 버리고 어디 갈까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내용 정리하시고 문제들을 어떻게 각자 잘 풀어 보시면 도움들이 될 건데, 일단 19채 한가는 어떻게 돼? 그 내신이나 수능에 자주 나오는 거니까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